사우디 왕세자가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9,250억 달러 국구펀드에서 미국을 잘라내라. 월가가 얼어붙었습니다. 일본은 450억 달러 투자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선택한 나라는 서열 최하위 C등급이었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란 미사일이 사우디를 덮쳤을 때 미국은 23억 달러를 벌었고 일본은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한국만은 미사일이 쏟아지는 전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 PIF 공공투자기금 본부 58층 대회의실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국부펀드 총자산 9,250억 달러를 운용하는 이 조직의 심장부의 긴급 이사회 소집 명령이 떨어진 것은 새벽 5시였습니다. 이사회 멤버 14명 전원이 1시간 안에 소집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전례 없는 일이었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왕세자 전하께서 직접 화상으로 참석하시겠다는 통보였습니다. PIF 설립 이래 왕세자가 이사회에 직접 참석한 것은 단 3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3번 모두 사우디의 국운을 건 결정이 내려진 날이었죠. 대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평소 아라비카 커피향이 은은하게 퍼지던 공간에 차가운 긴장감만이 가득했습니다. 14개의 가죽 의자에 앉은 이사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벽면 전체를 덮은 대형 스크린에 왕세자 전하의 모습이 나타나자 회의실의 공기가 한 톤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전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단 3문장이었습니다. PIF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비중을 현재 68%에서 30%로 줄여라. 일본 관련 투자 전액을 재검토하라. 그리고 대한민국을 우리 펀드의 새로운 전략적 핵심 축으로 재편하라. 3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이 폭발했습니다. 전하, 그것은 6,300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재배치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재무 담당 이사 알파이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하께서는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소. 그리고 이것은 논의 사항이 아니라 결정 사항이오. 회의실 밖으로 소식이 새어나가는 데는 47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사우디 관련 종목이 일제히 거래, 정지에 들어갔습니다. 런던 금융가의 트레이더들은 모니터 앞에서 얼어붙었고 도쿄 증시는 개장과 동시에 니케이 지수가 1,400포인트 급락하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재무장관이 새벽잠에서 깨어나 백악관 상황실로 직행했고 국무부는 즉각 긴급 브리핑을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나심 알카타니 PIF 전략투자본부 수석심사역으로 22년을 근무해 온 사람입니다. 지난 22년간 34개국 187건의 대형 투자 프로젝트를 직접 심사하고 실사해 왔습니다. 미국 월가의 가장 교활한 펀드 매니저들과 밤새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고 일본의 가장 노련한 기업인들의 프레젠테이션을 수백 번 들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까지 이 지구 위의 거의 모든 나라와 돈을 주고받아 본 사람이죠. 돈의 세계에서 22년을 살면 한 가지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사람의 진짜 얼굴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이 아니라 위기가 터진 후에 드러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왕세자 전하께서 왜 9,250억 달러의 운명을 걸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선택하셨는지 제가 22년간 두 눈으로 목격한 모든 진실을 여러분께 공개하려 합니다. PIF에는 공식 문서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국가 신뢰 등급표였습니다. 외부에 알려진 적 없는 이 등급표는 PIF 전략투자본부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급비 문서였습니다. A부터 F까지 총 8단계로 나뉘어 있었고 이 등급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어느 나라의 투자 제안서를 먼저 검토할지, 실사팀을 몇 명이나 파견할지, 협상 테이블에서 커피를 은잔에 담아 내놓을지, 종이컵에 담아 내놓을지까지 등급표가 고법이었습니다. 1위는 당연히 미국이었습니다. A 등급, PIF 전체 자산 9,250억 달러 중 68%에 해당하는 6,290억 달러가 미국 금융기관을 통해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블랙록 같은 월가의 거물들이 사우디에 돈을 굴리고 있었죠. 미국 투자은행에 제안서가 들어오면 48시간 안에 1차 검토가 완료되었습니다.
협상팀에는 가장 노련한 심사역 5명이 배정되었고 미팅 장소는 58층 VIP 라운지였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통유리로 된 그 공간에서는 리야드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접대용 커피는 예멘 모카 원두로 내린 최상급이 은잔에 담겨 나왔습니다. 2위는 영국이었습니다. A등급. 사우디 석유산업 태동기부터 금융 파트너였던 역사적 관계 덕분이었죠. 런던 시티의 금융사들은 PIF의 유럽 투자를 중개하는 핵심 통로였습니다. 3위 역시 A등급 일본이었습니다. 수소 에너지, 로봇공학, 정밀화학 분야에서 세계 최다 특허를 보유한 기술 강국. 사우디의 비전 2030 산업 다각화 전략에서 일본은 필수 불가결한 기술 파트너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의 제안서가 오면 72시간 안에 검토가 시작되었고 협상팀에는 기술 전문 심사역이 반드시 포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한국은 C등급이었습니다. C등급의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 제안서가 들어오면 최소 2주 후에야 1차 검토가 시작됩니다. 협상팀에는 주니어 심사역 2명이 배정되었고 미팅 장소는 본부 건물이 아닌 별관 3층의 소회의실이었습니다. 그 방은 에어컨 바람이 직접 얼굴에 닿는 작은 공간이었고 커피는 자판기에서 뽑아 종이컵에 담겨 나왔습니다. 저희 부서 직원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대한 암묵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한국이라고? 플랜트 하청이나 깔끔하게 해주는 나라 아닌가? 건설이랑 조선은 잘하지. 근데 그게 우리랑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을 이유가 되나? 삼성 반도체. 그건 인정하지. 하지만 돈의 흐름을 설계하는 건 월가지, 삼성이 아니야. 저 역시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발주하는 프로젝트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좋은 시공사였습니다. 하지만 시공사일 뿐이었습니다. 파트너는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수주 제안서를 보내올 때마다 저는 습관적으로 말했습니다. C등급 폴더에 넣어도 급한 건 아니니까. 그 한마디에 담긴 무심함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9,250억 달러의 세계에서 22년을 살면서 저는 돈의 크기가 신뢰의 크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이 처음으로 균열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월가의 A등급 파트너 제임스 콜드웰이 PIF 본부를 방문했던 날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국제 유가가 배럴당 62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사우디 재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PIF는 운용 수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압박에 놓였고 바로 그 시점에 뉴욕에서 한 통의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최대 투자은행 중 하나인 캐피털 스트리트의 중동사업 총괄 대표 제임스 콜드웰이 중요한 논의 사항이 있다며 리야드 방문을 통보해 온 것입니다. 통보라고 표현한 것은 정확한 단어 선택입니다. 그는 요청한 것이 아니라 통보한 것이었으니까요. 콜드웰은 캐피털 스트리트에서 18년간 중동 시장을 담당해 온 인물이었습니다. 키 188cm의 거구에 은회색 머리를 뒤로 빗어넘긴 60대 초반의 남자. 이마 위로 깊게 파인 주름은 노련함의 증거였지만 그 밑에 자리 잡은 차가운 푸른 눈동자에는 노련함이 아닌 다른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탐욕이었죠. 공항 영접부터 불쾌했습니다. A등급 국가의 금융대표이므로 PIF에서 수석심사역인 저를 포함해 4명의 영접팀을 보냈습니다. 전용 터미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콜드웰이 트랩을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브리오니 맞춤 정장에 금태 커프스링크를 달고 있었고 왼손에는 한 잔 가격이 47달러짜리인 위스키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마시던 것을 그대로 가져 나온 것이었죠. 제가 악수를 청하며 인사했습니다. 콜드웰 대표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PIF 전략투자본부 수석심사역 나심 알카타니입니다. 그는 위스키 잔을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옮기지도 않았습니다. 왼손으로 제 손을 건성으로 잡더니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수행원에게 말했습니다. 호텔 스위트룸 온도 22도로 맞춰놨겠지. 리야드는 숨을 쉴 수가 없어. 사람이 살 곳이 못 돼.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 자기가 돈을 벌러 찾아온 나라를 대놓고 모욕하는 그 뻔뻔함에 저는 이를 악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A등급이었습니다. 6,290억 달러를 운용하는 파트너였습니다. 영접팀장으로서 저에게 감정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PIF 본부 58층 VIP 라운지에서 열린 미팅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콜드웰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앉아 다리를 꼬더니
가죽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수익률 그래프가 가득했습니다. 나심, 본론부터 말하지. 시간이 돈이니까. 그는 제 직함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수석심사역이라는 타이틀은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듯했죠. 마치 집 앞 식당 종업원에게 말하듯 이름만 불렀습니다. 캐피털 스트리트가 PIF 자산을 운용해준 지 올해로 12년째야. 그동안 연평균 수익률 7.3%를 만들어줬지. 나쁘지 않은 성적이잖아? 나쁘지 않은 성적.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같은 기간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연평균 수익률은 8.6%였습니다. 싱가포르 GIC는 8.1%였고요. 7.3%는 결코 자랑할 성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론이라고 꺼낸 이야기는 수익률이 아니었습니다. 운용 수수료를 조정해야겠어. 현행 3.2%에서 5.7%로.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5.7%라고요? 글로벌 투자은행의 평균 운용 수수료가 1.5%에서 2.5% 사이인 세계에서 5.7%는 약탈에 가까운 숫자였습니다. 6,290억 달러의 5.7%면 연간 358억 달러입니다. 그 돈이면 중소국가 하나의 1년 예산에 맞먹는 금액이었죠. 콜드웰 대표님, 현재 3.2%도 업계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5.7%는 어떤 근거로 산출하신 겁니까? 근거? 간단하지. 콜드웰은 태블릿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두 팔을 소파 등받이에 걸치며 말했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가 바닥이잖아. 배럴당 62달러. 사우디 재정 적자가 올해만 490억 달러라며. 비전 2030 프로젝트에 돈이 급한 건 알지? 이럴 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운용사가 얼마나 되겠어.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해? 그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입꼬리를 올리며 덧붙였습니다. 그 미소가 문제였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채권자가 빚쟁이를 내려다보는 눈빛이었죠. 솔직히 말할까? 사우디가 우리 없이 이 돈을 굴릴 수 있다고 생각해. 월가 빼고. 이 규모의 자산을 운용할 역량이 있는 곳이 어디야? 런던, 도쿄. 다 우리 아래야. 다른 데 갈 데 있으면 가봐. 우리는 상관없어. 다른 데 갈 데 있으면 가봐. 22년간 이 자리에서 수많은 협상을 해왔지만 그토록 노골적인 협박은 처음이었습니다. 파트너라는 이름 아래 사우디의 돈을 관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우디의 돈줄을 쥐고 흔들겠다는 선언이었으니까요. 제 오른쪽에 앉아있던 재무분석 팀장 하산의 주먹이 테이블 아래에서 하얗게 질려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왼쪽에 리스크관리 담당 아이샤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콜드웰이 던진 다른 데 갈 데 있으면 가봐라는 말이 잔인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9,25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곳은 현실적으로 뉴욕 월가밖에 없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콜드웰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수수료 조정건. 다음 주 금요일까지 회신 안 주면 우리도 다른 옵션을 고려해야 할 거야. 카타르 투자청에서 요즘 러브콜이 꽤 오거든. 카타르. 사우디와 불과 몇 해 전까지 외교 단절 상태였던 걸프만의 라이벌이었습니다. 우리의 경쟁국에 우리의 운용 노하우를 넘기겠다는 암묵적인 위협이었죠. 콜드웰이 VIP 라운지를 나서는 순간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치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탈리아 맞춤 정장 자락이 흔들리며 복도로 사라지는 그 거만한 실루엣. 대리석 바닥을 찍는 구두 소리가 마치 사우디의 자존심을 짓밟는 발소리처럼 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창밖의 리야드 야경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A등급의 진짜 얼굴인가? 6,290억 달러를 맡겨놓으면 파트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질이 되는 것인가? 돈의 크기가 곧 신뢰의 크기라는 내 22년의 믿음은 대체 무엇이었던 건가?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월가가 아니면 대안이 없다고 불쾌하지만 현실적으로 A등급을 줄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저의 그 비겁한 타협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콜드웰이 리야드를 떠난 지 정확히 열흘 뒤, 제 책상 위에 한 장의 투자 제안서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발신처를 확인한 저는 습관적으로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또 한국이네. C등급 폴더에 넣어둬. 하지만 석 달 뒤 이란의 미사일이 사우디의 하늘을 갈랐을 때 A등급, 미국과 A등급, 일본,
그리고 C등급 한국의 진짜 얼굴이 가장 잔혹하고도 선명한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진실은 제22년의 신념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기에 충분했고 결국 9,250억 달러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보내온 투자 제안서는 네옴시티, 북부구역 수소에너지, 플랜트 건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27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한국의 수소기술 기업 컨소시엄이 설계부터 건설, 운영까지 일괄 수행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솔직히 관심이 없었습니다. 수소 플랜트 건설은 이미 일본 미쓰이 컨소시엄과 450억 달러 규모의 합작, 투자 계약을 체결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A등급 일본의 세계 최고 수소 기술과 사우디의 자본이 만나는 비전 2030의 핵심 프로젝트였죠. 한국의 제안서는 사실상 이미 닫힌 문을 두드리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규정상 C등급이라도 공식 제안서가 접수되면 최소한의 실사는 진행해야 했습니다. 저는 주니어 심사역 2명에게 형식적인 현장 방문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주에 일본 미쓰이 컨소시엄의 네옴시티 현장 실사도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일정이 겹친 김에 저는 두 곳을 동시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A등급과 C등급의 차이를 직접 확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었죠. 리야드에서 네옴시티 건설 현장까지는 경비행기로 2시간 거리였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펼쳐진 공사 현장에 내려서자 섭씨 49도의 열기가 폐를 찌르듯 밀려들었습니다. 바닥에 모래알이 군화 사이로 스며드는 것이 느껴졌고 햇볕에 달궈진 공기는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을 태우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 일본 미쓰이 컨소시엄의 구역을 방문했습니다. 현장 사무소가 있는 프리페브 건물에 도착하니 입구에 일본어와 영어로 쓰인 안내판이 깔끔하게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건물 안은 에어컨이 빵빵하게 가동되고 있었고 일본인 기술진 사무실과 사우디 현지 노동자, 대기실은 별도의 건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측 현장 대표 야나기 토시히로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깔끔한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있었는데 49도 사막 한가운데서 넥타이를 맨 사람은 그가 유일했습니다. 악수는 정중했지만 눈동자는 계산기처럼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알카타니 수석심사형님, 멀리서 오셨는데 먼저 브리핑룸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보시죠. 브리핑룸은 최신 프로젝터와 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쾌적한 공간이었습니다. 야나기는 능숙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수소 분리막 기술의 효율성, 공정 타임라인, 품질 관리 시스템.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발표였죠.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야나기 대표, 프레젠테이션 잘 봤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언제 보여주실 겁니까? 야나기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현장이요? 지금 바깥 기온이 49도입니다. 안전 규정상 기술진이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것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이 방에서 모든 공정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모니터로 현장을 봅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기술을 설명합니다. 에어컨이 쌩쌩 돌아가는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사막을 내려다봅니다.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불편할 정도로. 점심시간이 되자 야나기는 저를 현장 내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식당이 2개였습니다. 일본인 기술진 전용 식당과 사우디 현지 노동자 식당. 일본인 식당에는 도시락 스타일의 정갈한 일식이 제공되고 있었고 에어컨과 공기청정기가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노동자 식당은 텐트 구조물 아래 선풍기 3대가 돌아가고 있었고 대형 알루미늄 쟁반에 담긴 단체 급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야나기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저희 식당은 위생관리가 철저합니다. 저는 사우디 노동자들이 땀에 젖은 작업복 차림으로 줄지어 배식을 받는 모습을 잠깐 쳐다보다가 야나기를 따라 일본인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등급이 다르면 대우가 다른 것이 세상의 이치였으니까요. 오후에 한국 컨소시엄의 구역을 방문했습니다. C등급 실사였으므로 기대도 긴장도 없었습니다. 형식적으로 한 바퀴 둘러보고 보고서 한 장 써내면 끝일 거라고 생각했죠. 한국 측 현장 사무소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것은 안내판이었습니다. 한국어, 아랍어, 영어 3가지 언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랍어가 가장 위에, 그것도 가장 큰 글씨로 적혀 있다는 사실에 눈이 갔습니다. 일본 쪽에서는 아랍어 안내판을 본 기억이 없었거든요. 현장 대표 강태원 소장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키 175cm의 중간 체격, 반팔 작업 셔츠에 안전 조끼를 걸치고 있었고 안전모 아래로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에어컨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나온 것이 아니라 밖에서 일을 하다가 달려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강 소장이 제게 다가오며 한 행동에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아랍어로 인사를 건넨 것입니다. 아살라무 알라이쿰. 이 더운 날씨에 먼 길을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억양에서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외운 것이 아니라 평소에 쓰는 사람의 발음이었죠. 강 소장은 제 뒤에 서 있던 주니어 심사역 2명에게도 각각 악수를 청하며 아랍어로 인사했습니다. 22년간 이 자리에 있으면서 C등급 국가의 현장 소장이 아랍어로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솔직히 A등급 국가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었죠. 강 소장이 현장을 안내하겠다며 앞장섰습니다. 에어컨 사무실이 아니라 49도 한낮의 사막으로 말입니다. 안전모를 건네받고 밖으로 나서는데 공사 구역 한가운데를 걸어가는 동안 강 소장은 마주치는 사우디 노동자 한 명에게 아랍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름을 불렀습니다. 무함마드, 오늘 허리는 좀 괜찮아. 압둘라, 어제 아들 졸업식 잘 다녀왔어? 오마르, 점심 먹었어? 안 먹었으면 같이 가자. 사우디 노동자들이 환하게 웃으며 강 소장에게 대답했습니다. 몇몇은 서투른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소장님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심장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강 소장이 저를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식당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인 기술진과 사우디 노동자가 같은 줄에 서서 같은 밥을 받아 같은 테이블에 앉아 먹고 있었습니다. 메뉴는 한국식 카레와 아랍식 카브사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한국인 엔지니어가 사우디 노동자에게 김치를 건네며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노동자는 김치를 한 입 먹더니 얼굴을 찡그리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강 소장이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같이 드시죠. 오늘 카레가 좀 맵긴 한데 맛있습니다. 저는 한국인 엔지니어와 사우디 노동자 사이에 끼어 앉아 같은 카레를 먹었습니다. 에어컨은 없었고 대형 산업용 선풍기 5대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 바람에 섞인 카레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옆자리에 한국인 엔지니어가 사우디 노동자에게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교육 앱이었습니다. 사우디 노동자가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를 연습하자 한국인 엔지니어가 엄지를 치켜 세우며 웃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아침에 본 일본 현장에 2개의 식당이 떠올랐습니다. 에어컨이 빵빵한 일본인 전용 식당과 선풍기 3대가 전부인 사우디 노동자 식당. 그리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한국 현장의 하나뿐인 식당.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떨쳐냈습니다. 밥을 같이 먹는다고 등급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미스이의 수소 분리막 특허 342건과 비교하면 식당 하나의 온정 따위는 아무런 투자 가치가 없다고.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C등급 폴더에 한국의 실사 보고서를 넣었습니다. 점수는 가감없이 기계적으로 매겼습니다. 기술 경쟁력 B-, 재무 건전성 B, 현장 관리 A, 총합 B, C등급 유지. 현장 관리 항목에만 유독 A를 준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저는 그것을 사막의 열기 탓으로 돌렸습니다. 석 달 뒤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악몽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공격 드론 18기와 순항미사일 7발이 사우디 동부 해안의 석유시설과 네옴시티 인근 산업 인프라를 동시에 타격한 것입니다. 새벽 3시 리야드 왕궁의 지하 상황실에 비상등이 켜졌고 PIF 본부에도 즉각 비상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우디 하루 석유 생산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570만 배럴의 생산이 한순간에 중단되었고 국제 유가는 개장과 동시에 배럴당 67달러가 폭등하며 세계 경제를 공포의 도가니로 밀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석유 시설 피격보다 더 긴급한 것은 네옴시티였습니다. 미사일 2발이 네옴시티 북부 구역 인근에 착탄했고 450억 달러짜리 일본 미스이 합작 프로젝트의 핵심인 수소 분리막 시험동 외벽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대형 크레인 3기가 포갑으로 전도되었고 건설 현장 전체의 검은 연기 기둥이 치솟았습니다. 추가 공격 가능성이 90%를 넘는다는 군 정보가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PIF 비상 상황실로 달려간 저는 대형 스크린에 뜬 위성 사진을 보며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리야드 시내에서는 방공 사이렌이 울렸고 시민들은 물과 식량을 사재기하기 위해 마트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일본에서 왔습니다. 공격이 시작된 지 4시간 만에 미쓰이 컨소시엄의 야나기 현장 대표로부터 공식 통보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당사 기술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약서 제14조 불가항력 면책 조항에 의거하여 기술진 전원의 긴급 철수를 통보합니다. 제14조 불가항력 면책. 야나기는 미사일이 떨어지기도 전부터 계약서의 면책 조항을 이미 체크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1시간 뒤 미쓰이 기술진 전원이 네옴시티를 떠나 이하드행 특별기에 탑승했다는 확인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도 남김없이 먼지 한 톨도 묻히지 않은 깨끗한 옷차림으로.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본 기술진이 떠나면서 수소 분리막, 시험동의 핵심 제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암호 코드를 넘기지 않은 것입니다. 시험동 내부에는 영하 200도의 극저온 수소 탱크가 가동 중이었고 미사일 충격으로 냉각 파이프에 손상이 감지되었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멈추면 수소 탱크가 폭발하여 반경 3km가 초토화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급히 야나기에게 연락했습니다. 야나기 대표, 극저온 탱크 제어 코드를 지금 당장 넘겨주셔야 합니다. 미사일 충격으로 냉각 파이프가 손상됐습니다. 시스템이 멈추면 폭발합니다. 제어 코드는 당사의 핵심 기술 자산입니다. 계약서 제8조 기술 보호 조항에 따라 현장 복귀 전까지 코드 이전은 불가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양해를 부탁한다. 수소 탱크가 폭발하면 주변 사우디 주민 수천 명이 위험해지는 상황에서 계약서 조항을 들이대며 양해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잡은 손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미국에서 왔습니다. 네옴시티 건설의 엔지니어링 자문을 제공하고 있던 미국 벡텔의 현장팀에도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벡텔 중동지사 담당 부사장 마이클 윈터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황은 이해합니다, 나심. 하지만 우리 직원들을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현장에 보낼 수는 없어. 미국 국무부의 자국민 보호 지침에 의거해서 비전2 인원 전원 철수 명령이 내려왔거든. 상황이 종료되면 복구팀을 보내줄게. 물론 전시 특별 할증료가 적용되겠지만 전시 특별 할증료. 수소 탱크가 폭발 직전인데 할증료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A 등급 미국, A 등급 일본. 둘 다 사라졌습니다. 계약서와 지침과 할증료 뒤에 숨어서 사라졌습니다. 비상 상황실의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었고 수소 탱크의 온도 게이지는 빨간 경고등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추가 미사일을 경고하는 방공 사이렌이 간헐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죠. 바로 그때 상황실 통신 담당관이 소리쳤습니다. 수석심 사형님, 네옴시티 현장에서 무선 통신이 들어옵니다. 어디서? 한국 컨소시엄 구역입니다. 스피커에서 터져나온 목소리는 폭발음과 사이렌 소리에 반쯤 묻혀 있었지만 또렷한 남자 목소리가 아랍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한국 현장 강태원 소장입니다. 현재 한국 엔지니어 47명이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일본 구역의 수소 탱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냉각 시스템 수동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인해 주시면 우리 팀이 투입하겠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C등급, 종이컵 커피, 별관 소회의실. 그 한국이 지금 미사일이 쏟아지는 전장 한가운데에서 다른 나라 시설의 수소 탱크를 살리겠다고 자원하고 있었습니다. 강 소장, 지금 추가 공격 가능성이 90%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쪽 기술진은 미쓰이 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어떻게 수동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포화 사이로 강 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접근 코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에 극저온 수소 시스템 설계 경험이 있는 엔지니어가 3명 있습니다. 시스템 구조를 역분석해서 수동 전환 회로를 직접 구성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탱크 내부 온도가 분당 0.7도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추가 미사일이 올 수도 있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탱크가 터지면 미사일보다 더 큰 피해가 옵니다. 결정해 주십시오. 분당 0.7도. 임계점까지 남은 시간은 4시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5초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승인했습니다. 강 소장, 투입을 승인합니다.
현장의 사우디 보안팀의 한국팀 진입을 허가하겠습니다. 72시간의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47명은 세 팀으로 나뉘어 포화가 오갈 수 있는 전장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사일 파편이 흩어진 도로, 연기가 피어오르는 잔해더미, 간헐적으로 울리는 방공 사이렌, 방탄 장비 하나 없이 산업용 안전모와 안전조끼가 전부였습니다. 첫 번째 팀이 수소 탱크 제어실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50분. 평소 같으면 차로 3분 거리였습니다. 미사일 충격으로 도로가 파손되고 잔해가 가로막혀 차량이 움직일 수 없었기에 47명 전원이 걸어갔습니다. 탱크 제어실에 들어간 한국팀은 미스이 시스템의 회로 구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접근 코드 없이 극저온 냉각 시스템을 수동. 전환하는 것은 눈을 가리고 시한폭탄을 해체하는 것과 다름없는 작업이었죠. 한국인 수석 엔지니어 최준혁이 이끄는 3명의 기술진이 9시간 동안 쉬지 않고 회로를 분석한 끝에 수동 전환 우회 경로를 찾아냈습니다. 그 9시간 동안 방공 사이렌은 3번이나 울렸고 그때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잠시 고개를 들어 천장을 올려다봤다가 다시 회로판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탱크 내부 온도가 임계점까지 12도를 남긴 시점에서 냉각 시스템이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비상 상황실에서 그 보고를 받은 순간 저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대며 두 눈을 감았습니다. 셔츠 등판이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의 작업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72시간 동안 그들은 수소 탱크 냉각 유지, 전도된 크레인 3기의 임시 고정, 미사일로 손상된 시험동 외벽의 긴급 보강 작업을 동시에 수행했습니다. 47명이 교대 없이 언제 다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하늘 아래에서 원래 자기들 시설도 아닌 일본 미스이의 시설을 살리기 위해서 비상상황실 CCTV에 잡힌 한 장면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 방공 사이렌이 울렸을 때 한국 엔지니어들은 작업을 잠시 멈추고 인근 방공으로 대피했습니다. 그런데 건설 현장 근처에 살던 사우디 민간인 가족 수십 명이 대피소를 찾지 못해 갈 곳을 잃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울고 있었고 노인들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자신들의 방공호 공간을 사우디 주민들에게 양보하고 본인들은 크레인 잔해 아래 임시 대피소를 만들어 몸을 웅크렸습니다. 사이렌이 해제된 후 다시 작업에 복귀하는 한국 엔지니어. 한 명이 옆에 있던 사우디 노동자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아랍어로 말했습니다. 슈크란, 아히, 괜찮아. 같이 가자. 슈크란, 아히, 고마워, 형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전장에서 한국인이 사우디 노동자에게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 장면을 본 비상상황실의 사우디 직원 하나가 조용히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습니다. 72시간 후 군사적 상황이 소강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리야드에서 날아온 긴급 실사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수소 탱크는 안전하게 가동되고 있었고 전도된 크레인 3기는 임시 고정된 상태로 추가 붕괴 없이 버텨냈습니다. 한국팀 47명 전원이 탈진 상태였습니다. 3명은 탈수 증세로 현장 의무실에서 수액을 맡고 있었고 강태원 소장은 72시간 동안 한 번도 앉지 않아 무릎 인대에 염증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그의 안전모에는 콘크리트 분진이 켜켜이 쌓여 있었고 안전조끼에는 기름때와 먼지가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에 도착해 강 소장을 마주한 순간 물었습니다. 강 소장, 왜 남았습니까? 미스이 시설은 당신들 계약 범위가 아닙니다.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상황에서 철수해도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었습니다. 강 소장은 피곤에 찌든 얼굴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카타니 수석님, 탱크가 터지면 우리 구역에도 피해가 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게 이유는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옆에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계약서에 우리 담당이 아니라고 적혀 있으니까 모른 척하는 건 저희가 배운 게 아닙니다.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냥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다칠 수 있는데 그냥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돌아오는 경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사막을 내려다보며 처음으로 등급표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A등급이 계약서 뒤에 숨어 도망칠 때 C등급이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남았다. 이 등급표는 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매겨진 것인가?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감동적인 에피소드 하나로 $450억 기술 파트너십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72시간의 미담으로 등급을 바꾸는 것은 감정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그때까지도 숫자가 전부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의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배신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란 공격에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PIF 리스크 관리팀의 아이샤가 저를 급히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에 들린 태블릿 화면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석님, 이것 좀 보셔야 합니다. 아이샤가 보여준 것은 국제금융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의 데이터였습니다. 이란 미사일이 사우디를 타격한 바로 그 시각, 뉴욕 장외시장에서 사우디 관련 종목들에 대한 대규모 공매도 주문이 일제히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 주식 공매도 12억 달러, 사우디 국영전력회사 SEC 공매도 4억 2천만 달러, 비전 2030 관련 인프라 종목 공매도 6억 8천만 달러, 총 23억 달러 규모의 공매도, 그리고 그 공매도를 실행한 주체를 역추적한 결과가 저를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캐피털 스트리트, 골드만 파트너스, 허드슨 밸리 캐피털, 세 곳 모두 뉴욕 월가의 투자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곳 모두 PIF의 자산을 위탁 운용하고 있는 A등급 파트너사였습니다. 저는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샤, 이게 맞나? 다시 확인해봤나? 3번 확인했습니다. 거래 시각, 주문 경로, 실행 계좌까지 전부 대조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사우디의 돈을 관리해주는 월가의 A 파트너들이 사우디가 미사일 공격을 받는 순간 그 공격으로 돈을 번 것입니다. 그들은 PIF 내부 채널을 통해 네옴시티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받고 있었습니다. 파트너사로서 리스크 모니터링 권한이 있었으니까요. 그 정보를 이용해 사우디 주가가 폭락할 것을 예측하고 공매도를 쳤습니다. 미사일이 사우디 국민의 머리 위로 떨어지고 있을 때 우리의 돈을 관리하는 파트너가 우리의 피로 23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특히 캐피털 스트리트는 단독으로 12억 달러의 공매도 수익을 거뒀습니다. 석 달 전 이 사무실에 앉아 수수료를 5.7%로 올려달라고 요구하며 다른 데 갈 데 있으면 가봐라고 협박하던 제임스 콜드웰의 회사였습니다. 저는 즉시 콜드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콜드웰,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란 공격 당일 캐피털 스트리트가 사우디 관련 종목 12억 달러 규모의 공매도를 실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PIF 파트너사로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가 아닙니까? 전화 너머 콜드웰의 목소리는 태연했습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태연했죠. 나심, 그건 PIF 자산 운용과 별개의 자체 트레이딩 데스크 거래야. 우리 내부에 차이니스 월이 작동하고 있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법적 문제가 아니라 도의적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파트너 국가의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을 때 그 전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파트너십입니까? 콜드웰은 2초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나심, 우리는 감정 사업을 하는 게 아니야. 금융 사업을 하는 거지. 시장에 기회가 있으면 잡는 거야. 그게 월가고, 그게 자본주의야. 사우디가 그걸 이해 못한다면 솔직히 이 바닥에서 아직 배울 게 많은 거지. 이 바닥에서 아직 배울 게 많다. 당신들 나라에 미사일이 떨어지고 사람이 죽고 있는데 그걸로 돈을 벌었으면서 뭐가 문제냐는 투였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 아름다운 하늘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A등급의 진짜 얼굴이 이것이었습니다. 3.2%도 모자라 5.7%의 수수료를 뜯으려 했고 미사일이 날아오면 국무부 지침과 할증료를 운운하며 뒤로 빠지고 전쟁 뉴스가 뜨면 그 전쟁으로 23억 달러를 챙기는 것. 이것이 40년간 A등급을 부여해온 나라의 실체였습니다. 이 사실이 왕세자 전하께 보고되었을 때 전하께서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않으셨다고 합니다. 보고를 마친 정보관이 물러나려 하자 전하께서 낮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캐피털 스트리트, 골드만 파트너스, 허드슨 밸리 세 곳 모두 PIF 위탁 운용 계약 재검토에 들어가라. 40년 만에 처음으로 A등급 파트너사에 대한 계약 재검토 지시가 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월가의 배신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훨씬 더 계획적인 배신이 A등급, 일본에서 터지고 있었으니까요. 이란 공격 복구가 한창이던 어느 날 PIF 기술감사팀으로부터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네옴시티 수소 플랜트 복구 과정에서 미스이 시스템의 내부 코드를 분석하던 PIF 기술 감사관이 이상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미스이가 사우디에 납품한 수소 분리막 제어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에 외부 통신 모듈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모듈은 시스템이 가동될 때마다 기술 데이터를 일본 미스이 본사 서버로 자동 전송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기술 감사팀이 전송 기록을 역추적한 결과가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데이터가 미스이 도쿄 본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도착한 곳은 중국 베이징이었습니다. 중국 국영에너지 기업 시노펙의 수소 연구소 서버였습니다. 미스이는 사우디와 독점 기술 협력 계약을 체결해 놓고 핵심 기술 데이터를 중국에 이중으로 판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우디가 450억 달러의 비용 전액을 부담해서 개발한 수소 분리막 기술을 일본이 빼돌려 중국에 넘긴 것이었죠. 기술 감사 보고서를 읽은 저는 사무실 책상을 두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커피잔이 흔들려 검은 물방울이 보고서 위에 떨어졌지만 닦을 생각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PIF 법무팀과 외교부가 공동으로 일본 측에 공식 항의서를 전달했습니다. 독점 계약 위반, 기술 유출, 그리고 450억 달러 합작 프로젝트의 즉각 중단 가능성을 통보했습니다. 이틀 뒤 도쿄에서 미스이의 중동사업본부장 오쿠다 케니치가 리야드로 날아왔습니다. 오쿠다는 키 168cm의 단정한 외모에 금태 안경을 쓴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입가에는 항상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는데 그 미소는 야나기와 같은 종류였습니다. 친절이 아니라 계산의 표정이었죠. PIF 본부 협상실에서 마주 앉은 오쿠다는 놀랍게도 사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알카타니 수석님, 먼저 오해를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해. 기술 유출이 확인된 상황에서 오해라는 단어를 쓰는 뻔뻔함에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시노펙과의 데이터 공유는 당사의 글로벌 수소 기술 표준화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사우디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이 아닌 일반 운영 데이터를 공유한 것이며 이는 업계 관행에 부합합니다. PIF 기술 감사팀장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오쿠다 본부장님, 전송된 데이터의 수소 분리막의 나노 코팅 배합 비율, 극저온 촉매 반응 조건, 그리고 막 수명 연장 알고리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운영 데이터입니까? 오쿠다의 미소가 0.5초 동안 경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방 미소를 되찾았죠. 그리고 가방에서 두꺼운 문서 한 권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 법률 자문단의 의견이 다릅니다. 계약서 해석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므로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오쿠다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현재 미스이와 사우디의 합작 프로젝트 총 규모는 450억 달러입니다. 수소 에너지 플랜트 210억 달러, 스마트 농업 기술 이전 95억 달러, 해수 담수화 플랜트 85억 달러, 로봇 공학 연구소 60억 달러. 숫자를 하나하나 읊는 그의 목소리는 마치 채권 출시문이 빈 목록을 읽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우디 정부께서 기술 유출건으로 당사와의 관계를 재검토하시겠다면 저희도 부득이하게 전체 프로젝트의 향후 진행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450억 달러의 투자가 중단되면 비전 2030 타임라인에 최소 5년의 지연이 불가피할 겁니다. 450억 달러. 야나기가 미사일이 쏟아지는 전장에서 도망치며 숨긴 제어 코드, 시노펙으로 빼돌린 핵심 기술. 이 모든 것을 들키고도 오히려 450억 달러를 인질로 잡고 협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쿠다 본부장,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계약을 위반한 쪽이 당신들인데 그 계약을 무기로 쓰겠다는 겁니까? 오쿠다는 미소를 유지한 채 안경을 벗어 렌즈를 천으로 닦았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계산된 침묵이었습니다. 알카타니 수석님, 저도 비즈니스맨이고 당신도 비즈니스맨입니다. 감정은 내려놓고 냉정하게 숫자를 보시죠. 450억 달러와 기술 유출건, 어느 쪽이 사우디에 더 큰 손실입니까?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현명한 판단. 콜드웰이 쓴 것과 같은 수법이었습니다. 돈의 크기로 상대를 압도하고 현실론을 들이대며 굴복시키는 것. 미국이 수수료를 무기로 쓴다면 일본은 투자를 무기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형태만 다를 뿐 본질은 같았습니다. 오쿠다가 협상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미소는 유지한 채 눈빛만 차갑게 바꾸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참. 한 가지만 더요.
최근 한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국은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기술의 깊이가 부족한 나라입니다. 감동적인 에피소드로 전략적 판단을 흐리시면 곤란할 겁니다. 수소 기술의 핵심 특허 342건을 보유한 곳은 한국이 아니라 저희입니다. 그건 전장에서 72시간 버틴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거든요.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기술의 깊이가 부족한 나라. 미사일이 쏟아지는 전장에서 자기들이 버리고 간 수소 탱크를 살린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그것이었습니다. 오쿠다가 나간 뒤 협상실에 남은 PIF 직원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좌절이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기술 감사팀장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수석님, 저 자들은 기술을 빼돌려놓고 오히려 우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 그런데 450억 달러를 포기할 수 있으니까. 비전 2030 전체 타임라인이 틀어집니다. 저도 그게 문제였습니다. 분노는 끌어올랐지만 450억 달러라는 숫자는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앉아 등급표를 꺼내 들고 일본의 A등급 칸을 한참이나 들여다봤습니다. A등급, 기술 강국,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독점 계약을 맺어놓고 기술을 빼돌려 중국에 팔고 들키면 450억 달러로 협박하는 나라가 A등급이었습니다. 미사일이 떨어지면 계약서 조항을 들이밀고 도망치고 돌아와서는 72시간 버틴 한국을 기술의 깊이가 부족하다고 깎아내리는 나라가 A등급이었습니다. 일본의 450억 달러 협박이 PIF 내부를 뒤흔들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이란 공격 복구 이후 한국 수소에너지 기업의 김도연 대표가 긴급 화상회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회의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C등급 국가에서 무엇을 제안하든 450억 달러의 일본 프로젝트를 대체할 수 있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화상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김도연 대표는 40대 후반의 마른 체격의 검은 뿔테 안경을 쓴 남자였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도 없었고 세련된 비즈니스 정장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남색 와이셔츠 차림의 배경은 그냥 사무실 회의실이었죠. 콜드웰의 이탈리아 맞춤 정장이나 오쿠다의 금태 안경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김 대표가 첫 마디부터 제 예상을 깨뜨렸습니다. 알카타니 수석님, 이란 공격으로 많은 피해를 입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사우디 국민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옴시티 수소 플랜트 기술 유출건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사우디 측의 입장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말씀드립니다. 그는 자기 회사의 기술을 팔기 위해 전화를 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걱정하는 말로 시작한 것입니다. 저희가 보유한 수소 기술 관련 현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 분리막 관련 핵심 특허는 저희가 현재 127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 미쓰이의 342건에 비하면 절대적 숫자는 적습니다. 자기 약점부터 솔직하게 말하는 비즈니스맨은 처음이었습니다. 보통은 자기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과장하기 바쁜데 김 대표는 상대방의 숫자를 정확히 인용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127건의 특허 중 83건은 차세대 고분자 전해질 분리막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쓰이가 보유한 기존 세라믹 분리막과는 완전히 다른 세대의 기술입니다. 효율이 37% 높고 수명이 2.400입니다. 그리고 제조 단가는 미쓰이 기술 대비 43%입니다.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과장도 없고 추상적인 미사여구도 없었습니다. 효율 37%, 수명 2.4배, 단가 43%. 투자 심사역인 저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언어는 바로 이런 구체적 숫자였죠. 하지만 제가 진짜로 충격을 받은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기술이 전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의심했습니다. 기술이 전료를 받지 않는다. 수소 분리막 기술이 전료의 업계 표준은 총 프로젝트 비용의 8%에서 12%입니다. 270억 달러 프로젝트 기준으로 최소 21억, 6천만 달러에서 32억 4천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포기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김 대표,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기술이 전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입니까? 김 대표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벗어 닦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쿠다가 안경을 닦을 때에 계산된 침묵과는 전혀 다른 진심을 정리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알카타니 수석님, 기술이 전료를 안 받는 것이 저희에게 손해가 아니냐고 물으신다면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분명 손해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업을 할 때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파트너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면 그것은 거래가 아니라 관계가 됩니다. 거래는 계약이 끝나면 사라지지만 관계는 세대를 넘어서 이어집니다. 거래가 아니라 관계, 계약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서는 신뢰. 22년간 투자의 세계에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기술이 전료 대신 저희가 원하는 것은 사우디 엔지니어 580명을 18개월간 한국 울산과 대전의 연구소에서 무상으로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사우디가 앞으로 어떤 나라의 기술에도 종속되지 않도록 자체 역량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제어 코드에 목을 매지 않으셔도 되게 말입니다. 누군가의 제어 코드에 목을 매지 않으셔도 되게. 그 한마디가 이란 공격의 밤을 관통했습니다. 야나기가 제어 코드를 넘기지 않아 수소 탱크가 폭발할 뻔했던 그 절박한 순간. 한국은 그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기술 종속이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해답이 기술을 파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김 대표,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시죠. 왜 한국입니까? 한국이 이렇게까지 사우디에 호의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국처럼 군사 동맹도 아니고 일본처럼 역사적 경제 파트너도 아닌데 대체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김 대표는 화면 너머에서 웃었습니다. 인위적이지 않은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수석님,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죠. 그때 우리를 도와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요. 그 은혜를 저희는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것, 그건 한국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저희가 사우디에 원하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좋은 파트너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그것뿐입니다. 좋은 파트너. 콜드웰은 다른 데 갈 데 있으면 가봐라고 했습니다. 오쿠다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도연은 좋은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뒤 저는 한참 동안 꺼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양손을 깍지 끼고 이마를 짚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22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콜드웰의 위스키 잔, 다른 데 갈 데 있으면 가봐라는 협박, 23억 달러의 공매도, 야나기의 넥타이, 2개의 식당, 제어 코드를 숨긴 채 도망친 뒷모습, 오쿠다의 금태 안경, 기술을 빼돌려놓고 450억 달러로 협박하던 차가운 미소, 그리고 강태원의 먼지투성이 안전조끼, 사우디 노동자 이름을 부르며 건넨 인사, 미사일이 쏟아지는 전장에서의 72시간, 김도연의 남색 와이셔츠, 기술이 전료 면제, 580명 무상 교육, 좋은 파트너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A등급은 우리의 돈을 가져갔고 A등급은 우리의 기술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C등급은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오히려 자기 것을 내어주면서 저는 서랍에서 등급표를 꺼냈습니다. 한국 칸에 적힌 C등급이라는 글씨가 22년 만에 처음으로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PIF 본부 58층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리야드의 야경이 통유리 너머로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22년치 투자 심사 보고서 파일이 벽돌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등급표를 꺼냈습니다. 금색 잉크로 인쇄된 두꺼운 양피지. PIF 전략투자본부의 창설 때부터 내려온 이 문서는 22년간 한 번도 의심받은 적이 없는 절대적 기준이었습니다. 미국 A, 영국 A, 일본 A, 독일 B, 프랑스 B, 한국 C. 저는 한 나라씩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A 등급, 미국. 콜드웰이 처음 PIF 본부를 방문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위스키 잔을 들고 트랩을 내려오며 제 악수를 무시하던 그 거만한 뒷모습.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라고 내뱉던 입. 수수료를 3.2%에서 5.7%로 올리라며 다른 데 갈 데 있으면 가봐라고 협박하던 차가운 눈빛. 이란 미사일이 사우디를 덮쳤을 때 국무부 지침과 할증료를 운운하며 뒤로 빠지던 비겁함. 그리고 우리나라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그 순간을 이용해 23억 달러를 벌어들인 약탈. 40년간 우리 자산의 68%를 맡기며 A등급을 부여했던 나라. 그 나라는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기생충이었습니다. A등급, 일본.
야나기의 깔끔한 넥타이와 2개의 식당이 떠올랐습니다. 에어컨 사무실에서 프레젠테이션만 보여주고 현장에는 내려오지 않던 기술자들. 미사일이 떨어지자 제14조 면책 조항을 들이밀며 기술진 전원을 철수시키고 제어 코드까지 숨긴 채 도망친 비열함. 독점 계약을 맺어놓고 핵심 기술을 중국에 이중으로 판매한 배신. 그리고 그 배신이 들통나자 450억 달러를 인질로 잡고 협박한 적반하장. 한국을 겉만 번지르르한 나라라고 깎아내리던 오쿠다의 금태 안경, 너머 차가운 눈동자. 그리고 C등급 한국. 강태원 소장이 아랍어로 건넨 첫 인사가 떠올랐습니다. 사우디 노동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안부를 물었던 목소리. 하나뿐인 식당에서 같은 밥을 먹으며 김치를 나누던 풍경. 미사일이 쏟아지는 전장에서 자기 시설도 아닌 일본 수소 탱크를 살리기 위해 72시간을 버틴 47명의 엔지니어들. 방공호를 사우디 주민들에게 양보하고 크레인 잔해 아래 몸을 웅크렸던 그 젊은 한국인들. 사이렌이 해제된 뒤 사우디 노동자의 어깨를 잡고 슈크란 아히, 고마워, 형제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 김도연 대표의 남색 와이셔츠와 편안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자기 약점부터 솔직하게 말하던 정직함. 기술이 전료를 포기하고 580명을 무상으로 교육시키겠다는 제안. 더 이상 누군가의 제어 코드에 목을 매지 않으셔도 되게 좋은 파트너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그것뿐입니다. 저는 등급표 위에 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양피지의 거친 질감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22년간 이 종이 한 장이 제 판단의 전부였습니다. 이 종이가 시키는 대로 커피를 은잔에 담기도 하고 종이컵에 담기도 했습니다. 이 종이에 적힌 알파벳 하나가 수천억 달러의 흐름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종이는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이 등급표는 돈의 크기를 재는 것이지 마음의 깊이를 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6,290억 달러를 맡겼으니 A이고 270억 달러밖에 안 되니 C라는 논리. 그 논리대로라면 미사일이 떨어질 때 23억 달러를 벌어간 나라가 우리의 최고 파트너이고 기술이 전료를 포기하고 580명을 무상 교육시키겠다는 나라는 하청업체인 것입니다. 저는 등급표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양피지의 한가운데를 힘껏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찢었습니다. 금색 잉크가 인쇄된 22년의 기준이 두 조각으로 갈라지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메아리쳤습니다. 찢어진 조각을 다시 반으로 접어 또 찢었습니다. 4조각, 8조각, 16조각. 찢어진 양피지 조각들이 책상 위에 흩어졌습니다. 금색 잉크의 A와 C가 뒤섞여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등급이 사라진 그 조각들 위로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22년간 숫자만 보느라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등급표만 읽느라 진심을 읽지 못했습니다. A등급의 은잔 커피보다 C등급의 종이컵 커피에 더 깊은 향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왕궁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왕세자 전하께서 PIF 포트폴리오 재편에 대한 최종 보고를 직접 들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왕궁 집무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온 것을 꺼내보았습니다. 어젯밤 찢어놓은 등급표의 조각 하나였습니다. C라는 글자만 남은 작은 양피지 조각. 저는 그것을 다시 안주머니에 넣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왕궁 집무실은 새벽빛이 아직 들지 않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창가에 서 계셨습니다. 리야드의 새벽 스카이라인 너머로 사막의 수평선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전하께서 돌아보셨을 때 그 두 눈에 새겨진 피로와 결의가 동시에 보였습니다. 나심, 보고하시오. 저는 자세를 바로잡고 22년간 이 왕궁에서 이 나라의 돈을 지키기 위해 쌓아온 모든 기억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22년간 34개국 187건의 투자를 심사해 온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저는 A등급의 진짜 얼굴을 말씀드렸습니다. 수수료를 5.7%로 올리라며 다른 데 갈 데 있으면 가보라고 협박하던 콜드웰의 오만함을. 이란 미사일이 터지자 국무부 지침과 할증료를 운운하며 뒤로 빠지는 비겁함을. 그리고 우리나라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그 순간을 이용해 23억 달러를 벌어들이고도 그게 자본주의라고 태연히 말하던 그 파렴치함을. A등급 일본의 교활함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장에는 내려오지 않으면서 에어컨 사무실에서 프레젠테이션만 보여주던 위선을. 미사일이 떨어지자 제14조를 들이밀며 도망치고 제어 코드까지 숨긴 비열함을. 독점 계약을 맺어놓고 핵심 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긴 배신을.
그 배신이 들통나자 450억 달러로 협박하며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비웃던 적반하장을 전장에서 72시간 버틴 한국을 겉만 번지르르한 나라라고 깎아내리던 그 독이 묻은 미소를, 그리고 C등급 한국의 진짜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랍어로 먼저 인사를 건네던 강 소장의 목소리를, 사우디 노동자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안부를 묻던 그 진심을, 하나뿐인 식당에서 같은 밥을 먹던 풍경을, 미사일이 쏟아지는 전장에서 남의 나라 시설을 살리기 위해 72시간을 버틴 47명의 엔지니어를, 방공호를 사우디 주민들에게 양보하고 크레인 잔해 아래 몸을 웅크렸던 그 젊은이들을, 사이렌이 해제된 뒤 사우디 노동자에게 고마워 형제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를, 기술 이전료를 포기하겠다는 김도연 대표의 제안을, 580명을 18개월간 무상으로 교육시키겠다는 약속을, 더 이상 누군가의 제어 코드에 목을 매지 않으셔도 된다는 그 한마디에 담긴 배려를, 좋은 파트너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그것뿐입니다. 라는 말에 담긴 진심을. 보고를 이어가는 동안 제 목소리는 여러 번 갈라졌습니다. 22년간 가슴 깊이 쌓여있던 기억들이 무너진 댐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하, 22년간 저는 등급표에 갇혀 있었습니다. 돈의 크기가 신뢰의 크기라고 믿었습니다. 6,290억 달러를 맡기면 충성스러운 파트너가 되고 270억 달러밖에 거래하지 않으면 하청업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안주머니에서 찢어진 등급표 조각을 꺼냈습니다. C라는 글자만 남은 작은 양피지 조각을. 진짜 등급은 수수료율이 아니라 미사일이 떨어질 때 누가 남아있느냐로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파트너는 우리의 전쟁으로 돈을 버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가르쳐주겠다고 나서는 나라였습니다. 진짜 신뢰는 계약서의 조항이 아니라 식당 하나에서 같은 밥을 먹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진무씨의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새벽의 고요를 채웠습니다. 왕세자 전하께서 두 눈을 천천히 감으셨습니다. 창밖으로 리야드의 새벽 하늘이 검은 빛에서 진홍빛으로 서서히 물들고 있었습니다. 사막 위로 떠오르는 태양의 첫 빗줄기가 집무실 바닥에 금빛 선을 그었습니다. 전하께서 눈을 뜨셨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서 번개처럼 번뜩이는 결의를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나심, 수고했소. 전하께서 비서실장을 불러 내리신 명령은 PIF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PIF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비중을 68%에서 30%로 줄여라. 캐피털 스트리트, 골드만 파트너스, 허드슨밸리 세 곳과의 위탁 운용 계약을 즉각 해지하라. 둘째, 일본 미쓰이와의 450억 달러 합작 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하라. 기술 유출건에 대한 국제 중재를 청구하라. 셋째, 대한민국의 PIF 역사상 최초의 S등급을 부여하라. 한국과의 수소 에너지 프로젝트를 비전 2030의 최우선 전략 사업으로 격상하라. 넷째, 오늘 오후 전 세계 언론에 이 결정을 공표하라. S등급, PIF 71년 역사에서 단 한 번도 부여된 적 없는 등급이었습니다. A보다 위에 존재한 적 없던 새로운 칸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새겨 넣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PIF 본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왕세자 전하의 선언이 끝나자마자 뉴욕 증시가 요동쳤고 도쿄 니케이 지수는 1400포인트 급락하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왕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함마드, 이것은 양국 관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오. 즉각 철회하시오. 전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대통령 각하, 미국이 우리나라에 미사일이 떨어질 때 23억 달러를 벌고 있을 때 한국은 그 미사일 아래에서 우리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이 수수료를 올리라며 협박할 때 한국은 기술 이전료를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미국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그리고 전하께서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비서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지만 전하의 표정에는 단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기자회견의 여파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을 때 저는 텅 빈 58층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찢어진 등급표의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창밖에는 리야드의 야경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양복 주머니에서 C라는 글자가 적힌 조각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제 이 글자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C등급이라서 종이컵에 커피를 담았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은잔이냐, 종이컵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종이컵에 담긴 커피라도 진심으로 건네면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커피가 됩니다. 은잔에 담긴 커피라도 협박과 함께 건네면 그것은 독이 됩니다. 22년간 저는 은잔의 세계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종이컵 하나가 9,250억 달러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계약서가 아니라 진심이, 수수료가 아니라 존중이, 면책 조항이 아니라 72시간의 헌신이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국부펀드의 방향을 돌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PIF에서 22년을 보낸 한 투자 심사역의 고백을 들어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함은 투자 제안서의 숫자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49도 사막에서 사우디 노동자의 이름을 부르며 건네는 인사에 있었고, 미사일이 쏟아지는 전장에서 남의 나라 시설을 살리기 위해 72시간을 버틴 엔지니어의 등에 있었으며, 기술이 전료를 포기하고 580명을 무상으로 교육시키겠다는 사업가의 결단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계산기를 두드릴 때 한국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도망칠 때 한국은 남았습니다. 모두가 빼앗아 갈 때 한국은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9,250억 달러의 세계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22년을 보낸 한 투자 심사역의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미사일이 쏟아질 때 누가 남았는지 그 진실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진짜 가치를 세계가 알아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